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전이암, 그 중에서도 뇌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이는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 발견이 되는 전이입니다. 폐암이나 유방암에서 가장 흔히 보이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암에서 뇌로 가는 경우는 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흔히 보이는 전이이고, 일반적으로 뇌전이가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발견되는 그런 종류의 암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전이된 뇌에 있는 암종은 다른 부위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폐암이다 그랬을 때 폐암 자체가 증상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늦게 발견된 폐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꾸로 뇌에 암이 먼저 발견돼서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마비 증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머리를 검사해 봤더니 뇌에 종양이 있네요 해서 그러면 어디선가 전이된 것 같아요 해서 찾아봤더니 원발암이 폐암이 있었네요, 이렇게 거꾸로 뇌에서부터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증상이 없는 암들이 뇌로 전이가 돼서 뇌 쪽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뇌전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의 전이암들보다 치료가 쉽지 않고 많이 커졌을 때 다른 곳에 있는 암들은 많이 커져도 합병증이 있을지언정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뇌에서 급격히 자라는 암은 즉시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뇌전이가 발견된 환자의 기대 여명을 한 2달 이 정도로 짧게 잡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저도 진료를 하면서 뇌전이 발견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시니 여러모로 치료 방향을 다르게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종류의 전이입니다. 뇌전이 같은 경우에는 뇌 속에서 암이 점점 자라면서 뇌가 빈 공간이 거의 없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암이 이렇게 점점 자라면 좁은 공간에서 암이 커지면서 머리를 누르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눌린 부분에서 뇌가 기능을 못하니까 말이 이상해진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중풍 환자처럼 어디가 마비가 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또 있을 수 있고, 머리를 짓누르니까 당연히 머리가 많이 아플 거고요. 그런 종류의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뇌압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종류의 몸의 이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발암을 항암제로 막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 다른 곳 한 군데에 더 전이가 있었다고 하면 항암제가 잘 들어서 원발암이 잘 줄어들면 보통 전이암도 같이 잘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세포가 똑같은 약에 비슷하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반응을 잘하면 다른 쪽도 반응을 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뇌전이는 똑같은 세포라고 하더라도 항암제에 반응을 잘 안 하고 원발암은 잘 줄어들고 있는데 뜬금없이 뇌전이는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있던 게 안 줄어들고 얘만 혼자 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게 됩니다. 이게 뇌전이의 특징인데요, 우리 몸에서 대부분 다른 장기로는 혈액이 공급될 때 그 장기에서 피를 그냥 거의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근데 뇌로 들어가는 피는 뇌혈관 장벽이라 그래서 촘촘한 거름망 같은 거를 거쳐서 머릿속으로 넣어주고 싶은 것만 딱 골라서 넣어줘요. 혈액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머리로는 못 들어가고 아주 엄선한 몇 가지만 딱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암세포가 그거를 통과해서 들어가서 전이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통과가 못할 걸 통과를 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항암제들도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항암제도 뇌전이에는 잘 안 들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뇌혈관 장벽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몇몇 항암제들이 최근에야 개발돼서 조금씩 쓰이고 있는데, 요 몇 가지가 잘 듣는 환자분들은 다행히 뇌전이가 있어도 치료가 잘 받는 편이고요. 요 몇 가지가 안 들으면 더 이상 이제 항암제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처음부터라도 뇌전이가 있는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항암제보다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머리, 뇌 전체에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암세포를 많이 줄여나가는, 보통 한 많아야 10번 정도 할 수 있는데 뇌 전체가 방사선을 쏘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작용들이 있겠죠. 머리가 무겁다든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뭐 두통이나 다른 기타 등등. 그리고 또 문제가 뇌 전체에 방사선을 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는 못 쏴요. 그래서 전이된 뇌에 있는 종양이 그렇게 빨리 줄어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감마나이프라고 보통 부르죠. 방사선 치료를 딱 종양이 있는 부위에만 정확하게 쏴서 다른 뇌 부위에는 피해가 적게 가고 정확히 그 암이 있는 부위에만 방사선을 높은 농도로 조사를 해서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감마나이프 나온 이후로 뇌전이가 많이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최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치료들로 뇌전이가 잘 잡히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거죠. 뇌가 점점 커지면서
뇌압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뭐 두통이나 토한다든지 아니면은 혼수 상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뇌압을 낮추기 위해 머릿속에 압력 떨어뜨리는 스테로이드 젤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심할 경우에는 머리를 열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암 수술처럼 암과 주변 조직을 싹 도려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원인 치료를 하겠다라는 목적의 수술은 못 되고요. 왜냐하면 뇌는 그런 식으로 띄어내면은 안 되는 부위니까요. 그리고 암 있는 곳까지 정확히 접근해서 뇌 조직만 두고 암만 또 이렇게 싹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암은 접근이 쉬운 곳에 있다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띄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열어서 압력만 좀 낮추는 그런 방식의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뇌전이 된 암은 조금이라도 계속 자라나고 있고 그래서 원인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려는 종류의 치료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암 생존율이 이제 점점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뇌전이 초기 단계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뇌전이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뇌전이 단계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뇌전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감마나이프 치료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나올 때마다 좋아질 수 있는 환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뇌전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갖고 기술이 개발되면 뭔가 조금 더 해결될 방법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씩 나오는 기술들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